자, 이번에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우리 회계상에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증빙을 보고 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맞춰서 입력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 입력. 자, 입력된 자료는 당연히 자동으로 컴퓨터니까 정리 분류시키게 돼서 분계장을 만들게 되고 총계정 원장 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이제 출력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가장 많이 쓰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잘만 배우시면 되겠죠?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일단 따라해보고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출금 전표 따라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있고 1월 2일 날 용궁가든에서 본사 직원이 회식을 하고 식사대가 현금으로 나가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하면 차변은 복리후생비라고 하고 이제 배울 거예요. 대변은 현금이라고 해요. 이제 돈이 나가는 거니까 한 줄짜리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출금 전표라는 종이를 찾아서 썼을 거야. 그게 이제 옛날 사람 같으면 이렇게 파랗게 생긴 출금 전표에다가 과목 이름은 복리후생비고 금액은 32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 종이를 써요. 컴퓨터를 쓰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이 전표를 출력을 할 거니까 이걸 보고 이제 출금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분계를 하면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현금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날짜 일단 1월 치고 2일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2일 치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그냥 2일 안 치고 여기 내려가서 2일 치고 3일 치고 이렇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다 2일 치면 2일이 계속 2일이 많을 경우에 치는 거고 나는 여기 빼고 여기 들어가서 2일 치고 3일 치고 4일 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날짜를 치시면 돼요. 방식은 두 가지.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에 있는 현금 잔액이 있잖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상 이 회사에 1월 2일 현재 현금은 450 있다는 얘기야. 그거 누가 알려준 거야? 내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450 있다고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끌고 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처럼 줄이 한 줄짜리고 현금이 이렇게 나가니까 출금 전표를 발행하고 싶으면 저기다가 1번 출금을 눌러요. 여기 도움말 나오죠. 1번 출금. 숫자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했냐면 이쪽을 선택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정 과목에는 이쪽을 선택하는 거야. 이걸 누름과 동시에 이게 입력이 됐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요거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글씨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입력해야 되니까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메뉴에서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모르면 이름 두 자리만 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또는 F2키 누르고 여기다가 이름 쳐서 걔를 찾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다 놓고 복리라고 치고 엔터를 쳐서 그 창을 띄울 수도 있고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력하고 싶은 거 이름 F2키 누르고 이름 찾아서 찾지 말고 그냥 곧바로 이름 두 자리 치고 엔터를 치면 그 창이 뜰 거야. 화면이 깨졌다. 자, 이렇게 창이 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찾으면 되지.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여러 이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계 1급에 가면 500번과 800번을 쓰고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판매비와 관리비만 쓰고 나머지 다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찍혔고 여기도 찍힌 거야. 이게 출금 전표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거래처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인 경우에 거래처 등록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번호로 입력해 주는 건데 이 경우에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입력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런 거잖아요. 나가 물건을 사고 파러 하는 거래처도 아니고 어쩌다가 저쪽에서 밥 먹었는데 저쪽에서 밥 먹고 이쪽에서 밥 먹었는데 그걸 다 관리해서 뭐해.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는데 실무상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름만 쳐주더라. 시험에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하면 입력하고 숫자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요 있죠. 적요도 이 내용을 남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 뭔가를 적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뭐 직원이 회식을 했다. 그런데 자격시험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실무하실 때는 그냥 자주 쓰인다면 적요를 등록해서 여기서 번호를 찍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만 적으시면 돼. 본사 직원 회식 때 이렇게. 많이 쓰인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번호 찍고. 그게 이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32만 원. 얘도 마찬가지예요. 320 플러스 누르면 1000단위씩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의 금액이 똑같으니까 32만 원 하나만 찍으면 분계는 끝난 것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이쪽으로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작성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현금 잔액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돈을 썼으니까. 아까 처음에 450인가 해서 32만 원 썼으니까 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게 출금 전표예요. 어렵지 않죠? 현금이 나가고 한 줄짜리면 출금 전표를 쓰면 돼. 꼭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형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광주 상사에 외상 매출한 상품 판매 대금 2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자, 아직 분계는 모르셔도 돼.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거를 차변의 현금하고 외상 판매 대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없어질 텐데 그 분계는 이해 안 돼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어떤 종이에다 썼느냐. 입금 전표라는 빨강색 종이에다가 개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광주 상사에서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써요. 그럼 이 종이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종이에요. 파란색은 현금이 나갔다는 종이, 얘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종이. 이 종이에다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출력을 하면 이 종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계를 보면 현금 받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 분계는 이해 안 돼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날짜를 여기 5일 2월 달 치고 5일 쳐도 되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날짜 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한 줄짜리고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구분란에서 2번 입금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까 같은 빨간 입금 전표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선택이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는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요쪽 계정 과목. 그래서 저기다 놓고 키보드에 F2키를 눌러서 이름을 찾지 말고 그냥 곧바로 외상이라고 쳐서 엔터를 치면 한 단계가 축소가 되는 거니까 F2키 누르는 방식하고 똑같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름 두 자리 치고 외상이라고 찾습니다. 요거 치는 순간 엔터 치면 여기 찍히는 거니까 여기서 외상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치면 작게 찾아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한 두 글자 정도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도 선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상식적으로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팔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관리를 해야 되지.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외상을 팔아놨고 받을 게 얼마인지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를 안에다 놓고 얘도 마찬가지야. F2키 눌러서 이름 찾는 방법도 있지만 곧바로 계정 과목처럼 이름 두 자리만 쳐도 돼요. 그래서 광주라고 쳐. 그러면 이제 요거 지금 첫 번째가 F2키 누르고 여기다가 이름 쳐서 찾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여기다가 광주라고 치고 엔터 치면 바로 이 창에 뜨는 방법. 이게 더 편하잖아. 요걸 쓰시면 돼. 계정 과목하고 똑같이. 그래서 광주라고 걸어줘요. 이거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해야 되니까.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하고 안 하고는 지 맘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요 있는데 적요도 뭐 자주 쓰는 적요가 하나 보이면 그냥 외상대금 현금 회수 딱 맞는 게 있지. 그럼 그냥 숫자 1번 넣어서 찍을 수도 있고 자격시험에서는 관리하지 않으니까 안 와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많이 안 쓰이는 것만 그냥 직접 치고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지. 250. 그럼 양쪽에 차변에 250, 대변에 250 다 찍혔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입금 전표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입금은 한 줄짜리인데 왼쪽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 출금은 한 줄짜리인데 오른쪽에 현금이 나가는 거.
이렇게 입력해서 출력하면 출금전표, 입금전표가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증가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체전표. 입금전표도 아니고 출금전표도 아니면 이제 마지막은 왼쪽 쓰고 오른쪽 쓰고 하는 게 대체전표라는 거예요. 자, 서울 상사로부터 상품 50만 원을 사옵니다. 자, 상품을 사왔어요. 이런 거 다 배울 거야. 현금으로 10을 조금 줬어요. 다 줬으면 출금전표 쓰면 되는데 현금이 조금 주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줘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고 부를 텐데 그거는 배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할 때 전액 현금도 아니니까 무슨 전표를 입력을 하냐면 까맣게 생긴 이 대체 전표라는 곳에다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정 과목 적고 금액 적고 오른쪽에 계정 과목 적고 금액 적고 뭐 저기에다 그렇게 입력해주고 요렇게 했었더래 옛날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 며칠치 다 묶어가지고 가면 뭐 대표자부터 막 사인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컴퓨터에 입력할 거야. 그래서 출력할 거다니까. 자, 그래서 들어가서 날짜가 3월이죠. 3월 치고 밑에 15일 친 다음에 이제 차변을 먼저 할지 대변을 먼저 할지는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써놓고 입력할 게 아니라 가만 있어봐. 상품이 들어왔다. 뭐 들어오면 왼쪽이라고 했지. 그럼 나는 왼쪽이니까 왼쪽은 차변이 3번이야. 숫자를 입력하는 거야. 3번을 누른다는 얘기는 자, 이쪽에다가 얘를 입력할 거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이름이 상품이죠. 이름 두 자리 상품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곧바로 찍혀. 이름이 두 자리니까. 됐죠?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없지? 상품을 사오는데 난 누구한테 얼마 사오는지 알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관리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모든 거래는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품을 사오고 파는 거래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 매입 매출 전표라는 곳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주로 세금 계산서 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맞지만 이 거래는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시간 낭비니까 시험에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원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입력 안 하면 돼. 그 다음에 적요도 뭐 상품 사왔습니다. 적요 있으면 쓰는데 자기 시험에서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어. 그리고 나서 금액을 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에 대차 차액이라는 게 뜨죠. 왜냐하면 차변과 대변 합계는 일치해야 되니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야. 너 지금 플러스 났다는 얘기는 차변이 50 크니까 마저 대변이 다 50이 될 때까지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끝났죠? 엔터키 치고 내려갑니다. 차액이 플러스 50이에요. 차변이 커. 그리고 날짜를 또 치지 말고 또 치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엔터를 쳐요. 엔터키 치고 또 엔터를 치면 차변이 찍힐 텐데 그냥 거슬러서 여기서 이제 대변 4번이 대변이에요. 숫자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 그래서 대변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계정값은 현금이죠. 이름 두 자리 현금 치고 엔터 치면 바로 찍힙니다. 그리고 거래처 저게 다 필요 없고 금액은 자동 계산에 의해서 50이 찍혀 있는데 여기를 10으로 바꿉니다. 거래처 다 빼고 저게 필요 없고 자, 10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40이라고 뜨죠. 여전히 차변이 40만 원 큰 거야. 됐죠? 하고 내려가 엔터 차액 40 그리고 엔터를 쳐서 계속 복사 왔습니다. 여기까지 숫자로 치지 말고 대변까지 하고 마저 대변에 이거는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저 자리에 커서 놓고 이름을 외상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외상 매출금도 보이고 외상 매입금도 보일 거예요. 그 외상 매입금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외상 매입금은 관리해야 되겠죠. 아까 외상으로 팔았을 때도 당연히 누구한테 얼마를 팔았으니까 얼마를 받을 게 남아있다는 걸 관리해야 되지만 내가 외상으로 사왔을 때도 내가 쟤한테 얼마를 줘야 될 거를 알아야 돈 달라고 하면 좀 기다리세요를 하든지 너무 많이 밀렸네 빨리 갚아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 두 자리 서울이라고 이름을 치고 엔터키를 치면 거래처가 서울이라고 돼 있는 애만 다 찾아줘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거 필요 없고 가면 딱 40만 원이 입력이 돼서 차액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차에 차액이 다 없으니까 전표의 입력이 끝난 거죠.
자, 요렇게. 그래서 이제 현금이 좀 나갔으니까 좀 줄어들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어렵진 않죠. 이 기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알아내는 게 어려워요. 분기를 하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다 배우러 갈 거예요.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근데 프로그램은 굉장히 단순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입금을 끊어야 되고 출금을 끊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 편한 대로 예전의 방식이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뿐이지 입금전표는 출금전표를 차변, 대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뿐이지. 그리고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메뉴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이런 메뉴를 못 따라서 할 사람은 없어.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론을 잘 배워서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라잡이에 가서 설명드리지 않은 기능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몰라도 되는데, 한번 들어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입력 방식을 볼게요. 여기 입력 방식을 보면 월, 일 입력 방식이 있고, 여기 이제 변경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연 단위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나는 1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하고 2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하기 아니라 1월달 입력했다가 2월달 입력했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변경 누르면 1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1월부터 12월을 치면 1월 1일, 2월 1일 막 이렇게 무작위로 막 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쓰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전표에 이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이 번호는 자동 부여됩니다. 1월 1일이면 1번 전표, 1월 1일에 두 번째면 2번 전표, 2월 1일이면 2월 1일에 첫 번째 전표, 한 번 더 하면 두 번째 전표, 2월 2일 되면 2월 1일에 첫 번째 전표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하고 지금 이게 같은 전표인데 보세요. 상품을 사왔고 현금과 외상이야. 이게 원래 한 쌍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얘가 1번 전표, 얘가 2번 전표로 돼서 얘 한 전표로 보니까 따로따로. 그러니까 얘는 차변이 40만 원 큽니다. 이렇게 50에 10이니까.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면 얘는 대변이 40만 원 큽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시험장에서 삭제하고 하면 되는데 기능이니까 이렇게 한 전표인데 실수로 번호가 잘못 부여되면 이 전표 번호를 일치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메뉴를 닫아요. 그러면 차액이 존재합니다. 두 건. 그러니까 얘 한 건 차액이 있고 얘 한 건 차액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얘를 누르면 화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살짝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 차액이 있는 전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표만. 그래서 차액이 있는 전표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수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고 여기 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봐요. 그러면 원래 커서는 여기 안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번호 수정을 누르면 커서가 이리 들어가요. 그래서 강제로 여기 번호 수정이라고 뜨잖아요. 강제로 번호를 일치시키면 돼. 1번이니까 1번으로 아니면 위에 거를 2번으로.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고쳐요. 하고 엔터 쳐. 그러면 이제 상단에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이제 한 전표가 된 거야. 강제로 수정을 해서. 그리고 닫기를 누르고 나가면 원 화면으로 돌아가요. 똑같은 화면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가 한 전표가 된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수정한다. 전표가 같은 전표인데 번호가 잘못 부여되면 번호 수정 버튼 눌러서 강제로 조정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번호 수정이 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전표를 입력하면 불필요하게 계속 이 자리에 커서가 들어갑니다. 한 번이라도 엔터를 더 쳐야 돼.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으려면 다시 번호 수정을 눌러버려. 그러면 이게 꺼져. 그러면서 다시 커서가 안 들어가게 돼 있다. 라는 거. 시험장에서 뭐 이런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아니 했는데 잘못되면 빨리 F4키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니까. 기능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입력된 전표를 삭제하는 방법 볼게요. 자,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고 싶은 전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지. 그리고 나서 상단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뭐 키보드에 F5키가 단축키니까. 삭제하면 이제 세 건의 데이터 삭제 하시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삭제한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날짜 그대로 치고 확인 눌러보면 얘가 지금 그대로 살아있죠. 그 거래처 등록 삭제하는 것처럼 쓰레기통에 남아있어. 이걸 실수로 잘못 지웠다 그러면 데이터 복구를 눌러서 살리면 되고, 아니다, 완전히 지우고 싶다 그러면 휴지통 비우기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시험장에서는 쓸 일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유용한 것은 이 데이터의 정렬 방식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정렬하면 보통은 날짜 순으로 입력하겠지만, 쭉 하다가 한 15일쯤 됐는데 2일 게 빠지면 또 2일 거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날짜 순으로 자동 정렬이 되고, 나는 그냥 언제 입력한 순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커서를 여기다 놓고 키보드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그 중에 데이터 정렬 방식이라고 있죠. 여기 일자 순으로 볼 건지 또는 입력 순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일자 순으로 보면 지금 여기 쭉 날짜별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입력 순으로 바꾸면 여기 1일 날 게 가장 최근에 입력한 거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추가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기능들이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런 기능을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에 대한 기능 모두 다를 살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출력 배워보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부서나 무슨 과를 경유해서 기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장할 자료를 기입하는 일정한 양식 기장 용지를 우리는 전표라고 합니다.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보셨죠? 자, 전표는, 입금전표는 빨강색, 출금전표는 파랑색, 대체전표는 검정색. 이미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거래를 입력하면 하단에 전표 인쇄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전표 출력 메뉴에서 전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종이 사다가 쓴 거고, 우리는 일반 전표로 거래를 입력하고 출력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상황 볼게요. 지금 이거는 시험하고 무관합니다. 실무적으로 우리가 거래 입력하고 나면 전표를 출력해서 영수증 붙여야 되니까,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복리후생비를 한 건을 입력을 했어요. 출금 전표로. 그리고 나서 여기 현재 라인 인쇄 이 버튼 있죠. 이걸 눌러서 이렇게 출금 전표를 출력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자기가 A4 용지를 집어넣어서 출력하는 거고, 양식을 팔아요. 그 양식을 프린트에다 넣고 그냥 글씨만 출력하면 빨강색에다가 파란색에다가, 이게 출금이니까 파란색이겠지. 그렇게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는 여기에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날짜 치고 출력하고 싶은 전표들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하시면, 여기 인쇄 버튼이죠. 인쇄 버튼 눌러서 이렇게 출금 전표 또는 뭐 입금 전표, 대체 전표 한꺼번에 다 출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과 무관하고,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이 거래가 발생해서 영수증 갖고 오면 이걸 보고 입력을 해.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영수증 붙여서 모아놔야 되니까, 증빙으로. 그래서 닫기 누르시면 되겠네요. 분계장 보겠습니다. 자, 분계장이란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 주요 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분계장, 총계정 원장. 자, 분계장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한 장부입니다. 분계하고 쭉 다. 그래서 이거를 각 계정에 옮겨 적기 위해서 필요한 중개수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볼게요. 이제 우리는 여기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고 나면 전표도 출력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계장은 뭐 매일매일 출력하는 건 아니겠죠. 1년에 한 번 마지막에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달별로 해도 되고. 하고 나서 구분 선택한 다음에 들어가 보면 분계된 게 있어요. 그러면 저걸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인쇄 버튼 눌러서 인쇄를 하면 이런 형태의 분계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장부니까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과는 무관하고.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